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관광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척관광문화재단 대표이사 옥종기입니다. 먼저 본 재단이 추진 중인 관광, 문화예술 분야 관련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 전 재단의 사무국장 및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현 사무국장입니다. 재단의 행정관리 및 경영 일반을 담당하는 김형년 경영기획팀장입니다. 문화예술 사업 분야를 담당하는 곽경희 콘텐츠 운영팀장입니다. 관광사업, 관광축제를 담당하는 최지연 브랜드 마케팅 팀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그리고 2025년도 주요 사업 순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 일반 현황은 저희 삼척관광문화재단은 3개 팀으로 정원은 20명, 현원은 16명입니다. 2025년도 재단 예산은 출연금과 위탁사비를 합쳐 49억 3,400만 원이며 6월 말 현재 사업비 집행률은 41.7%입니다. 그럼 재단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 13건과 신규 사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1위입니다. 이사부 독도 기념관 위탁 운영입니다. 기념관 위탁 운영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2025년 상반기 위탁 운영비는 3억 9,7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총 7억 9,300만 원의 위탁사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11,985명의 입장객이 방문하였으며 입장 수입은 총 4,600만 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기념관이 지역문화관광 랜드마크로서 지역문화 기반 확충 및 동해 역사문화 관광을 상징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과 홍보 마케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2, 삼척 비치섬 페스티벌입니다.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재료원 관광객을 적극 유입하여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행사 개최 목표가 있습니다. 행사 기간은 8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이며 인기 가수 공연, EDM 파티, 가족 단위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 3일 오후 5시에는 장미축제에 이어 또 한 번의 블랙 이글스 쇼가 예정되어 있어 참가자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사 기간 부스 참여업체 선정을 완료하였고 행사 추진에 따른 홍보를 서울 등 수도권과 삼척 솔비치 및 온라인 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3, 삼척 해랑영화제입니다. 전국 규모 단편 영화제로의 위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년 행사는 삼척해변 일원에서 8월 30일, 31일 양일간 개최하고자 합니다. 영화제 운영을 위한 기본 방향 설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지난 6월에 개최하였고 인기 영화배우 신현주 씨를 7월 8일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하여 명망 있는 우수 단편 영화제로의 위상 확보를 위한 실행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편 영화 공모전 참여 작품을 접수 중이며 올해는 1차로 영화제 본선 지출 후보작 20개 작품을 우선 선정하고 영화제 기간 중 대상 등 12개 수상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영화계의 거장 임권택 감독의 참여를 계기로 임권택 감독 특별전, 임권택 감독 특별성 신설 등을 통해 행사의 인지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 4, 삼척 국가유산 야행입니다. 금년도 삼척 국가유산 야행 행사를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합니다. 문화예술가와 유스타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행사 대행 용역 입찰을 진행 중입니다. 7월 말 용역사 선정과 함께 행사 세부 프로그램 확정, 지역 상가 위주의 부스 참여 업체 선정 등 즐길 거리, 먹거리, 볼거리 확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 사업 5입니다. 지역 특화 문화예술 콘텐츠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 예산의 확보 및 실행 적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루두루 찾아가는 대중음악 콘서트가 지난 4월 이사부 기념관에서 개최되었으며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은 지난 3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삼락관, 이사부 기념관, 이사부 그림책 나라, 관람항 등 특화된 장소를 활용하여 공연이나 문화체험 활동 등을 시민들과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7월에는 맹방해수욕장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본 사업은 총 예산이 1억 4천만 원에 이번 맹방해수욕장에서는 약 한 5천만 원 정도 시설 설치가 있어서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강원 아트박스 공연단은 7월부터 10월까지 연극, 뮤지컬 등 사회 진행되며 한국지역문화재단 총연합회 우수문화예술 교류 협력 사업도 8월에 바로크 시대 궁중음악을 소재로 공연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 6. 2025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대상으로 생활문화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년 상반기에는 문화예술 전문단체 5개 팀과 생활예술 활동단체 7개 팀 등 총 12개 단체에 4,200만 원의 사업비 지원이 진행 중입니다. 6월에 하반기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를 진행하여 현재 10개 정도의 단체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하반기 지원 대상 단체를 대상으로 7월 내 선정, 지원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사업 7 이사부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매월 24일 이사부 기념관 홍보를 겸해 일반인 대상 엔터테이닝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5년 상반기 중에는 기념관 4관에서 가족과 아동 중심의 영화 3편을 상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방금 보고드린 주요 사업 5번 지역 특화예술 콘텐츠 운영 사업 중 어린이를 위한 문화공연 지원 사업, 강원 아트박스 공연단 사업과 연계하여 이사부 나이트 행사를 7월, 9월, 10월 매일 2회씩 공연할 예정이며 8월에는 삼척 해랑영화제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이사부 나이트 시네마를 2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11월, 12월에는 영화 상영 전에 사전 공연 프로그램을 가미하여 재미를 더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8 2025 이사부 독도기념관 상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독도 역사에 대한 강의와 체험 프로그램을 병행한 토요 독도학교를 2기수 3회차로 5월부터 7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는 아동센터 및 학교 연계화 프로그램으로 이사부와 독도 관련 콘텐츠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10월 25일 독도의 날에는 공모사업인 강원 아트박스 공연과 연계하여 독도 페스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 9번 이사부 독도기념관 기획전시입니다. 기념관의 지역 문화예술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자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기념관 공간을 활용한 기획전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8개의 좋은 작품들을 4개의 관과 야외에 설치할 예정이며 전시명은 시크릿 코드 깨어나는 수호자로 정하였습니다. 금주 중에 전시 공간 디자인 및 작품 설치를 마치고 기획 전시를 오픈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획 전시는 12월 중순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 10 삼척 투어패스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 관광지와 맛집, 카페들을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보다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삼척 투어패스는 모바일 이용권으로 24시간
48시간 이용권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무료 또는 할인의 혜택을 통해 지역의 명소나 주요 관광자원을 방문하는 동기를 적극 제공합니다. 작년 24년 12월에 출시되어 25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1,377장이 판매되었으며 관내 투어패스 가맹점은 총 37개소입니다. 금년 6월에는 홍보 마케팅 용역사를 선정하여 삼척 투어패스 홍보는 물론 가맹점별로 개별 홍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11번입니다. 로컬 콘텐츠 기반 관광기념품 개발 사업입니다. 삼척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삼척 대표 먹거리 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월에 우리 시만의 특색을 살린 핑거푸드 개발을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관내 음식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7월 중 먹거리 개발 참여자 모집 공모전을 실시하여 현재 5개 팀의 참여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참여팀의 먹거리 개발안에 대한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 섭외를 7월까지 마무리하고 참여팀이 개발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에 대한 컨설팅을 9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규 상품에 대한 포장 디자인 제작, 홍보 마케팅, 시연 행사 계획 등 10월경에는 시범 상품화를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10월경에는 상품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사업 12번 온라인 관광 콘텐츠 제작 부분입니다. 관광 삼척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지역자원 활용형 관광 콘텐츠 제작 사업입니다. 온라인상의 인플루언서나 유튜버 등 유명인을 섭외 또는 활용하여 주요 행사나 관광지 또 핫플레이스 등을 스토리 전개 방식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비치선 페스티벌, 삼척 국가유산 여행, 팝업 콘서트 등 계절별 행사 콘텐츠는 물론 주요 관광지, 맛집 등 다양한 여행 테마들이 대상 소재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13, 관광 상품 및 축제 온 오프라인 홍보입니다. 재단이 추진하는 각종 관광 상품과 축제 등을 수도권, 영남권 등 주요 잠재 시장에 5개 미디어 광고 등 다양한 채널과 방식으로 홍보하여 관광객의 방문을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 7월 중에는 비치선 페스티벌 행사를 3D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카카오톡 모바일, 삼척 솔비치 전광판, 강남역, 판교역, 미디어가든, 네이버 롤링 광고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8월과 9월에는 국가유산 야행과 관련한 홍보 영상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며 10월에는 영남권 대상, 11월에는 주요 관광지와 맛집 등에 대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규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1번입니다. 영동 알프스 완등 인증 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신음산 등 미로, 화장, 신기 지역 8개의 명산을 대상으로 산악 완등에 따른 인증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영동 알프스 8개 명산을 완등할 경우 인증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인증할 수 있도록 앱 개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앱 개발 완료와 변경하여 산악 완등에 따른 기념품 제작, 등반대회 개최 등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운영기관과 운영인력 등에 대하여 전략사업가와 협의를 진행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2번입니다. 작은 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도계 삭도마을 소재 트리가트관을 활용하여 광산 문화의 모습을 예술로 재해석하고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예술 공간 조성을 목표로 국비 5천만 원과 재단 출연금 3천만 원으로 작은 미술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작은 미술관의 조성에 필요한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6월에 강원대 건설융합학과와 업무 협약을 하였고 8월까지 작은 미술관 공간 조성을 진행하며 9월 중 미술관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 기대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평가 기준은 시민의 관심 정도와 운영 관리 적성성이 되겠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공모 사업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신규 사업 3 프레임 스튜디오입니다. 삼척 해랑영화제 행사 개최와 연계하여 삼척을 소재로 한 영화, 영상 콘텐츠를 배경으로 야외 세트장 형식의
포토존을 구성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영화제에 참여하는 관객들이나 일반 관광객들에게 삼척의 영화적 매력을 재인식시킴으로써 삼척의 이미지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 4번입니다.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사업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모하는 빅데이터 지원 사업을 해양수산과의 장어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과 연계하였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관광 여건 분석, 지역 맞춤형 사업 분석 및 발굴, 사업 실행력 지원 등 지역에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수요자 위주의 컨설팅 사업입니다. 5월에 멘토링단의 현장 방문 및 답사가 이루어졌으며 8월까지 지역 전문가 자문회의 및 방문객 대상의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여 10월에 맞춤형 사업과 협업 및 연계 사업 도출, 12월에 컨설팅 결과에 대한 공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삼척관광문화재단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대표이사님 잠깐 계시고요. 관광문화재단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대표님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 2025년 삼척 해랑영화제에서요. 전국 인지도를 가진 배우 신현준 씨를 해랑영화제 조직위원장으로 위촉해서 영화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한 홍보라든가 마케팅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금년에 예산이 한 2억 정도밖에 안 돼서 예산에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재단의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이런 소식들을 정보를 계속해서 알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신현주 씨는 또 본인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관련해서 자기가 해랑영화제 조직위원장이 됐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은 많지만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네. 홍보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그리고 이제 해랑 영화제는 현재 영화 상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은 삼척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요. 지역 예술인이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대 행사라든가 연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신지 어떻습니까? 일단 개막식 행사에 이제 게스트 비지트라고 유명한 이제 영화배우를 초청해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시민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폐막식에서는 역시 이제 삼척 영화를 주제로 한 OST 네. 이런 걸 이제 가수를 불러서 또 같이 공연도 하면서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 가는데 부대 행사나 네네. 연계되는 프로그램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 걸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같이 하려고 노력하신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프레임 스튜디오 네네. 저희가 이제 삼척을 주제로 한 영화나 영상 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스튜디오 형태로 꾸며서 시민들이 와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삼척에서 이런 영화나 관련된 것들이 영상 작업들이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같이 느낄 수 있는 체험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프레임 스튜디오를 그럼 해랑 영화제 때 네. 해변에다가 그러면 설치를 해서 포토존처럼 해서 그것을 활용한다는 네,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해랑 영화제 때 삼척 해변이라는 그 장소적 매력을 좀 살려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또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 상영 외에 아까 프레임 스튜디오도 있고 또 다른 또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뭐 블랙 이글스가 들어가니까 그건 이제 그거는 8월 3일 8월 3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그러면은 8월 말입니다. 이거는 8월 말일이고 네네네, 그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 제가 궁금했거든요. 네,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아직 지금 기간이 이제 조금 또 있습니다. 기간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여유치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네네. 전년도 이제 해랑 영화제 때 개막적인 봄날은 간다라는 그 영화가 상영이 되는데 네네. 삼척에서 촬영된 의미 있는 작품이지만 이 작품이 2001년 작품으로 삼척에서 이제 촬영되어서 좀 이렇게 우리 시민들에게 의미는 있었지만
23년 이상 지난 영화라고 그래서 그런지 세대 간 공감대 형성에는 다소 좀 아쉬움이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화제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뭐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개막 영화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 아까 뭐 인권택 감독 그 영화를 상영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직 그건 아니고요. 결정된 건 없고요. 네, 임검택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전을 통해서 특별전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좀 활용을 해서 네, 유명 연예인도 좀 이제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분의 이름을 활용해서 뭐 특별상도 만들어서 좀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하고 현재 이제 개막식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몇 이제 가지 아는 갖고 있는데 네네 봄날은 간다 그 영화제가 이제 우리 삼척에서 자세히 좀 의미는 있었지만 어떤 세대 공감 이런 건 좀 부족했다고 알겠습니다. 보는데 아쉬움은 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아니면 신현준 씨가 출연한 영화들 보면 굉장히 코믹스러운 가족적인 영화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영화를 개막식 영화에도 좀 한 번쯤은 집어넣어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이렇게 웃고 즐길 수 있는 영화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 봄날은 간다는 조금 너무 정적이고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즘은 또 시대 흐름이 있고 세대 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영화 개막작 영화를 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그거 어떻게 좀 되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개막식 행사할 때 주요 배우를 누구를 부르냐가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좀 맞춰야 되는데 그거와 맞추면서 그 좀 가족적인 영화가 상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최신의 영화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몇 가지 네네네. 요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신현준 씨가 또 뭐 저기 조직위원장으로 참여를 하니까 네네. 이왕이면 기분 좋게 그분이 출연한 영화를 상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더 열심히 또 홍보할 거 아닙니까? 네네. 이거는 제 여담이었고 하여튼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셔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랑 영화제가 전국이 주목하는 삼척의 여름 대표 문화 브랜드로 성장하려면 컨텐츠의 완성도라든가 체계적인 운영과 전략적인 홍보 그리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환경 마련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 삼척 국가의 유산 야행에서요. 업무 보고시에서는 2025년 업무 보고시에서는 삼척 문화 유산 야행이라고 했어요. 근데 업무 추진 보고시에는 2025년 삼척 국가 유산 야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행사 명칭이 자료마다 혼용되고 있는데 공식 행사 명칭은 정확하게 무엇이고요? 만약에 이제 삼척 국가 유산 야행으로 변경이 됐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문화유산하고 쓰고 있다가 얼마 전에 국가유산청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국비를 받기 때문에 음. 국가유산청이 생긴 만큼 국가유산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나 생각하고요. 네. 사업명은 2025 삼척 국가유산 야행이 저희가 공식으로 쓰는 명칭입니다. 그러면 이제 삼척 문화유산 야행에서 네네. 삼척 국가 유산 그렇습니다. 야행으로 이제 명칭을 네네. 바꿨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 초 업무 보고시에는 사업비가 전액 11회에서 2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 추진 보고시에는 사업비가 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3억 9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업무 보고시 때에는 12 100%였는데 또 지금 추진 보고시에는 국비 9천만 원 하고 도비 4,050만 원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시비는 2억 5,9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국도비 확보는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와 어떤 프로그램 강화 때문에 반영되었는지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늘 예산은 모자랍니다. 네네.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총 사업비는 3억 9천만 원인데요. 국비가 9천만 원, 도비가 4,050만 원 이렇게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하고 제가 이제 전년의 예산을 기억하지 못해서 어느 정도 이제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추가적인 행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죽소루 그 절벽에 죽소루 고아를 컨셉으로 해서 디지털 미디어 복원을 위한 사업을 행사를 하나 준비하고 있고요. 작년에 그 삼척 도호부 행차 이거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인기를 모았는데 네네 맞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이제 이사부 장군에 대한 거를 좀 추가를 해서 좀 확대하려고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용궁에 다녀온 수로부인이라 그래서 인형극을 좀 더 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더 준비하고 있어서 예산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거는 거의 뭐 50% 이상이 증액됐거든요. 업무 보고 시때보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행사를 다양화하고 또 이제 뭐 죽소로 뭐 절벽 디지털 문화라든가 미니 아트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또 이사부 장군 그 설화적인 면에 이제 이사부 장군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사업비가 추가로 될 수밖에 없다. 사업비 추가된 것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또 증액된 사업을 이 삼척 국가유산 야행에다가 투입을 해서 또 시민들한테 볼거리와 여러 가지를 또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잘 하셨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에 보면은 8월까지 안전계획 수립 및 참여 부수업체 선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운영 단체와 협약 체결 후에 9월 26일부터 행사를 추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매우 촉박한 것은 아닌지 현재 준비상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지적하신 것처럼 뭐 시간이 많이 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입찰이나 업체 선정을 좀 가급적 좀 서둘러서 좀 하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안전계획 수립 참여 부수 업체들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 시간적인 그 여유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기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보고시 주요 내용들 중에 보면은 인근 주요 관광지와 야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체리형 관광지로 간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마에 맞는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을 통한 직간접적인 삼척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요. 그래서 죽소를 외에 어떤 관광지를 연계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단순 행사가 아니라 삼척의 정체성을 살린 프로그램이라면 어떤 테마와 메시지를 중심에 두고 콘텐츠를 기획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 국가유산 여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의 주요한 문화재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네, 많은 영역에서 콘텐츠를 확장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통해서 죽서로와 성내동 이론을 잘 살렸거든요. 성내 입성을 통해 사람들이 가지고 거기서 상당히 이제 성내동에도 이런 자원이 있구나 하고 사람들이 많이 느꼈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새로운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소재가 있는지 좀 더 고민해 보겠다는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체류형 관광지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인근 주요 관광지와 그 서로가 어떤 개발을 통한 체류형 관광지로 간다 했기 때문에 물론 죽소를 중심으로 가 죽소로는 당연히 또 성내 읍성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다른 관광지와 연계한 무엇이 있을까 하고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시장의 함성 행사와 올해도 뭐 중앙시장 행사를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그거는 뭐 전통시장 주요 관광지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삼척의 정체성을 살린 프로그램의 어떤 테마와 메시지를 어떤 중심에 두고 콘텐츠를 개발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서면으로 한번 좀 이렇게 좀 답변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삼척 국가유산 야행을 삼척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아낸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삼척관광문화재단이 지금 이제 출범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이사님과 우리 또 사무국장님과 또 팀장님을 중심으로서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뭐 이제는 공모 사업이라든가 뭐 국도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삼척 국가유산 야행을 통해서 이 모든 계획들이 실현 가능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서 주민 참여와 지역 관광 활성화로 실질적으로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이사부 독도 기념관 위탁 운영 관련해서 지금 상품권 환급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 상품권 환급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고 계시죠? 네네. 뭡니까? 상품권 환급을 통해서 주변 뭐 식당이나 이런데 지역 상권 활성화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목표를 두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뭐 방법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뭐 특별한 방법을 구사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이 관람객들이 와서 자기가 이제 상품권을 환불을 받을 때 저희가 주변의 주변의 식당에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상 그런 이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될 것이 이사부 독도 기념관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얼마큼 도움이 되고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도 하시고요. 이거 상품권 환급을 해줌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네. 그 분석된 자료가 있나요? 따로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현재 운영 측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의 어떤 그 목적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냥 운영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닌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분석도 안 하면 안 되죠, 이거. 예, 하겠습니다. 분석을 관련해서, 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리고 4페이지에 비치선 페스티벌에 있어서 지금 이게 그 위탁받은 그 업무고요. 위탁 업무고 지금 이게 몇 회째입니까? 굉장히 몇 번? 네. 네, 뭐 회는 따로 없고요. 2023년에 한 번 했었고, 예. 2025년에 작년에는 안 계속 했고 했습니다. 이게. 매년 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작년도 안 했습니다. 네네네. 네. 작년에는 이사부 기념관 개관 관련해서 아니 뮤지컬 이게 여기서 한 게 아니라 위탁 여기서 한 게 아니라 네네. 관광정책과에서 아마 쭉 이렇게 이어온 그 행사입니다. 네네. 이 행사인데 네. 그 행사 중에서 쭉 제가 이제 쭉 지켜보니까 이 뭐 홍보 이런 건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이때는 홍보를 안 해도 오지 말래도 옵니다. 그런 데는 의의가 없는데 단지 보니까 이게 이제 야외에서 행해지는 행사고 야외에서 행해지는 행사다 보니까 특히 또 여름철이고 사람들이 좀 많이 오시고 해서 그 음향이라든가 무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향 무대 이런 것들이 너무 그러니까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좀 괜찮은 음향을 부르지 않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그 행사가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근데 무대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또 그 블랙 이글스 쇼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더군다나 이건 뭐 별도로 홍보를 많이 안 해도 지금 뭐 사람이 많이 모여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뭐 말씀 주셨는데
그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봤습니까? 원래 그 장미 축제할 때 제일 큰 문제가 이 차량, 저희들도 그 차량을 진입을 못해서 그 아파트 그 옥상에 들어가서 올라가서 봤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이 굉장히 유명세를 타서 앞으로는 더 할 거란 말입니다. 산 페스티벌 할 때. 그래서 이런 어떤 주차적인 어떤 문제를 그 관련 뭐 다른 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꼭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5페이지에 삼척 해랑 영화제 관련해서 지금 조직위원장을 임명을 하고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어려움을 잘 걷어내고 여기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러면 신현준 배우 체제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금년에는 그렇게 금년 한 해만 그런 거예요? 예, 현재로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 임시 방편이네요. 일단 올해 올해 해보고 이제 쭉 제가 평가한 다음에 쭉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뭐 한 해 하고 끝낼 일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네, 쭉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연관성 있게 쭉 가져야지 올해만 이렇게 하고 내년도 또 다르게 이건 안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네. 예. 그리고 6페이지에 삼척 국가유산 야행 관련해서 아까도 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쭉 제가 관련 부서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이때 이제 산업 박람회가 열립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나지구에서 박람회가 열리는데 그 박람회하고 그 프리마켓 그 함성 그다음에 이제 그 야시장 전부 다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 관련해서 말입니다. 기존에 그 이것도 위탁받은 문화예술과의 위탁받은 사업인데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이 사실 그 관광문화재단이 생기고 위탁을 이렇게 받아서 하는 그 주 목적 중에 하나가 시에서 좀 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들도 있단 말입니다. 뭐 절차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융통성 있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제 문화재단의 그 사업이 위탁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그 했던 어떤 사업 이 신청들이 더 까다로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분들을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수월하게 잘 할 수 있는가를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동 알프스 완등 인증 사업 관련해서 신규 사업인데요. 지금 전국 산악인 수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대략이라도. 잘 모르겠습니다. 삼척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 좀 파악해 주시고요. 예, 영동 알프스 완등 인증 사업이 어떤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뭐 사업이 활성화되고 잘 될 거로 예상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영동 알프스 사업은 영남 알프스 사업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한 사업인데요. 네, 예. 기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거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거기서 어떤 좋은 점을 따서 이제 사업을 하냐가 문제인데 네. 아직까지 뭐 관련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선호도나 이런 걸 전혀 뭐 저희가 조사한 상태는 아니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좀 더 스터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전력 사업가에서 이제 이거 개발을 하고 지금 추진하는 건데 사실상 지금 영동 알프스 완등 인증 사업이 우리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그 성패가 날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자세하게는 제가 언급을 안 합니다만은 그분이 말입니다. 그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분이 그러한 상황이 아니면 삼척까지 와서 이 사업을 안 합니다. 그게 오히려 삼척에서는 긍정적인 메리트니까 그렇게 판단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래도 그 삼척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기까지 과정들이 쉬운 과정은 사실 아니었고 동해 쪽에 가서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척으로 온 부분에 대해서 삼척에서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예. 한 가지만 좀 뭐, 여쭙는다기보다 제 의견을 좀 말씀 좀 드리려고요. 삼척 해랑 영화제 가지고 저는 좀 이게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건 좀 상령을 해가지고 사람을 좀 모으자 뭐 이런 뜻도 있었지만 지금 금년에 두 번째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린 거 보니까 방향성은 어느 정도 잡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편 영화제를 하는 걸로 처음부터 아예 못을 받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 단편 영화제를 컨셉을 잡은 건 핵심은 아마 순수 예술성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죠? 상업성보다는. 그래서 그걸 조금 고집스러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장소도 그래서 시간이 오래 가면은 처음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가까운 예로 정동진 독립영화제가 금년에 27회인데 27년 전에 순수하게 강릉 시민들에 의해 가지고 아주 작게 시작이 됐어요. 지금은 어떠냐? 진짜 독립영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2박 3일간 놀기도 하고 영화를 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독립영화제가 됐듯이 해랑영화제를 통해 가지고 단편 영화를 찍으면서 청년 작가들이 영화의 감독으로 정말 데뷔할 수도 있고 그런 좀 그런 신인 감독들도 발굴해내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게끔 삼척이 그 영화를 좀 뭔가 시작하려면 삼척 단편 영화제 지금 뭐 제가 단편 영화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만 그런 식의 방법을 좀 해서 좀 고집스럽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을 좀 많이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제가 이걸 한다 하면은 부남에서 하고 싶어요. 헤어질 결심의 부남. 영화제 이름도 부남 영화제라고. 제라면은 예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좀 고집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재단의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그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업무 추진비가 너무 적어요. 고생은 재단이 생겨가지고 이제 만 2년이 이제 만 1년이 지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나가는데 일은 뭐 하고 일이 시작됐다 애매하면 떼넘기는 꼴도 생기는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직원들 회식도 좀 시켜주시고요. 고생만 시키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디 갔나? 네,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8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2025년도 문화예술단체들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문단체가 있고 생활예술단체가 있어요. 그죠? 네. 전문단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전문 예술 단체는 제가 보니까 좀 조직화가 좀 잘 돼 있어서요. 음.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져 있는 것 같고 생활 예술 활동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조직보다는 개인의 어떤 그런 게 많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동아리 활동도 네,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전문 단체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법령이나 아니면 법인이나 비영리적인 단체지만은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아요. 이 사업들이 이걸 뭐 여쭈어보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그 생활예술 단체든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활동을 조금 많이 할 수 있을까? 공연이면 공연, 전시면 전시, 문화예술 활동을 어떻게 하면은 많이 접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 지역에 우리 시 자체의 공모도 있을 거고, 우리 관광문화재단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나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 어떤 공모사업이 있는지 죄송합니다. 그런 공모사업들이 각 부처의 문화관광체육부 이런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빨리 선점해서 지역 단체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같이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이런 전문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단장님 이렇게 보면 좀 영어를 많이 이렇게 사업 부분에 영어가 좀 많이 들어가요. 옆에 보면은 이사부 나이트 시네마, 그다음에 뭐 투어 패스 같은 거는 이런 거는 뭐 기본인 것 같고, 그리고는 뭐 도계 sak도 트릭 아트관 트릭이면은 뭐나요? 좀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운동 경기 할 때 속임수 이런 건데 눈속임 같은 거죠. 뭐 트릭 쓴다 그리고 이래잖아. 그래 하여튼 뭐 이런 영어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 뭐 프레임 스튜디오. 네. 하여튼 뭐 데이터는 뭐 빅데이터는 뭐 다 데이터가 많은 아주 그런 건데, 이런 부분을 물론 뭐 이렇게 뭐 다양한 이런 상호도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은 가능하면은 해랑 영화제 저처럼 우리 동료 의원님도 부남으로 가고 싶다 하던데, 해랑 영화제는 우리 삼척 지역의 이게 바다, 맑은 바다 이런 부분을 해서 해랑이라는 게 상당히 이렇게 관심도 많고 이름도 좋다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15페이지에 보면 온 오프라인에 대해서 관광 상품에 대해서 홍보가 있어요. 이렇게 뒤에 보면은 우리 관광정책과 팀장님들도 가지 않고 여기서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이게 관광정책과에서도 한 7억 6천만 원 정도 홍보비가 있는데, 여기는 뭐 보통 보면은 뭐 철도 등 SOC 사업들을 했고, 우리 관광문화재단에서는 이렇게 문화예술에 대한 홍보란 말이에요. 한번 마무리하면 저는 생각에 단장님,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관광 상품을 성공하는데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저는 홍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좋은 상품이, 관광 상품이, 이 문화예술 단체 상품이 있더라 하더라도 알지 못하면은 찾아오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은 방문할 수 있도록 자극을 시켜주고, 어떻게 하면은 재방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다양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게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경쟁력을 높이고, 이미지를 그만큼 잘 기획된 이미지를 만들어서 나아가서 우리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 즉 하룻밤을 자게 되면 뭐 숙박도 이루어지고 먹는 것도 그렇고
뭐 다양한 체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이바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홍보 차원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홍보라는 건 이제 저변을 좀 많이 확대하는 건데 네, 저희가 이제 재단에서 앞으로 좀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 거는 저변 확대뿐만이 아니라 확대된 저변 속에서 누가 저희의 고객이 될 수 있는가를 좀 콕 집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싶은데 현재 이제 저희들 단계는 아직까지는 이제 홍보 마케팅에 좀 치중하고 있는 편이라 약간 아쉽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시하고 시에서의 일정 부분 예산이 있어서 시에서도 저희들 행사 많이 지원해 주시고 광고도 많이 해주시는 편인데 앞으로 저희 재단은 좀 더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전략적인 어떤 유치 활동에 좀 더 포커스를 두는 게 서로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관광문화재단이 사업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욕심이 있는가요?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런 부분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싶나요? 나아가서 우리 바로 옆에 이광호 동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그만큼 인력이 따라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직원들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같이 소통하고 그거 에너지를 모두 모아야지만은 우리 관광재단이 나가는데 관광문화재단이 나가는데 진짜 경쟁력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이래 보시기에 좀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지금 이제 재단이 출범하자 이제 2년째 접어들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는지 한번 잘 파악해서 그런 부분하고 직원들하고 좀 많이 소통하는 부분이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일단은 이사님. 일단은 저희가 1년 차라 직원들한테는 좀 더 다양한 사업 경험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해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 재단이 했을 때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좀 토론해 가면서 사업도 좀 뭐 너무 많다고 너무 많아 보이시면은 뭐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좀 정리를 해보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정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인철 의원입니다. 그 지역 축제 관련해서 말이죠. 그 외부 업체에 의존을 하게 되면 이제 대부분 또 수익을 또 그 가져가면은 지역 내 소비나 뭐 고용 창출이 또 미흡이 되고 그래서 불평불만도 많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뭐 예를 들어서 뭐 장미 축제 같은 경우 지금 뭐 비율이 보편적으로 보면은 외부 업체하고 지역 업체 비율이 어때요? 저희가 한 몇 프로 정도 뭐 수치상으로 엄격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따져봐야 돼요. 한 6대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이 어디예요? 외부 업체들이 아직은 조금 많은 외부 업체가 네, 6이고 조금 많은 지역 업체가 4예요.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용역 업체 대행 업체를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역 업체가 큰 어떤 그 덩어리를 가져갈 수는 없지만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라도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지역에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사람들이 못하면 그 여기에 유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자치단체 신뢰도가 나오는 거거든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 여기에 유출이 절대로 되지 않게끔 같이 함께 축제를 열어야만 불평불만도 없고 지역의 경제도 살아나고 그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축제나 큰 행사를 하면서 이제
대행사 체제로 해서 대행사가 어떤 기획을 하는 걸 많이 저희가 이제 같이 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재단에서 직접적으로 좀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챙기면서 지역 업체들의 참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기로 이제 직원들하고는 서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의무화해서 그 하여튼 대형 업체하고 긴밀하게 좀 같이 이렇게 할 수 네. 있도록 좀 앞장서서 좀 해주시길 바래요. 네. 사실상 저희 재단에서는 뭐 지역 업체가 이제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고 일정 부분 존재하고 있으면은 거의 뭐 100%다 지역 업체가 우선하고 있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근데 한다고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우선하는데 관련된 그 분야가 없거나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외부 업체를 써야 되는 그런 있는데도 상황입니다. 못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알겠습니다. 거고, 그 하여튼 그 한 가지 그 장미 축제할 때 보니까 그 제너레이터가 그 부수에 그대로 그 매연이 또 나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 또 그리고 중간에 또 끊게 되면은 또 음식이 또 상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네. 디테일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하여튼 수고하셨고 열심히 하시지만 네. 세심한 부분까지도 좀 챙겨서 하여튼 그 축제가 좀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전반적인 어떤 지역 주민들에게 수익 부분들도 기여하는 부분들도 이제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행사를 많이 이렇게 맡아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진짜 지역의 지역 경기에 또 지역 업체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 재단이 그 자리에 중심이 돼서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네. 좀 각별히 신경 최선을 쓰겠습니다. 다해서 노력해 네네. 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예, 그리고 하여튼 뭐 직접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네. 이사입니다. 예. 끝났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반 해낭에 보면 그 인력이 지금 결혼이 지금 4명, 5급 1명, 6급 3명 돼 있잖아요. 그럼 왜 지금 현재 인력이 왜 이렇게 결혼이 되어 있죠?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출연금에서 받은 예산 중에 일부 이제 인건비 부분에 그 부분이 조금 약간은 예산이 좀 과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조정해 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받을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지금 제일 중요한 그 지금 직원이 5급, 6급이잖아요. 네네. 이분들이 일을 빨리 배워야지 또 될 그 직원들인데 네네. 이렇게 결혼이 되어 있으면 네, 서둘러 나중에 보겠습니다. 어떻게 네. 그래서 빨리 보충을 하시고 네. 지금 뭐 업무들도 많은데 그냥 과부하 걸려 있는 상태인데 빨리 결혼 인원을 채워서 네.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원학 의원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저 대표이사님 지금 문화관광재단이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는 사업도 지금 이렇게 보이고 지역 친밀과 그리고 또 관광객에 대한 그 호응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처음 몇 년 동안 이렇게 준비해온 과정에서 거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시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지금 이렇게 또 결혼된 그 인원이 부족한 상태고 작업도 보통 하나의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 몇 주간 계속 야근이라든가 계속 이렇게 또 해야 되고 축제 기간에는 또 밤늦게까지도 행사장을 살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직원들 사기 징작이라든가 이렇게 중요한 이고 우리 삼척의 대표적인 일들을 만들어가면서 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좀 격려도 좀 해주시고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또 업무에 너무 이렇게 과도한 업무가 되지 않도록 업무 분분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맹방해수욕장에 관련된 축제가 기획이 되어 있는 게 어떤 게 좀 있는지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구석구석 문화배달하고 관련해서
7월 30일 날 저희가 맹방해수욕장에서 행사를 진행할 규모는 예정입니다. 어떤 행사의 내용과 규모는 어느 정도 되죠? 예산은 대략 저희가 이제 한 4천만 원 이상 들여서 예.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뭐 그런 몇 가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행사 기획을 좀 잘 해주셔서 그 관광객들 바다에 오시는 분들하고 시민들하고 좀 우리가 맹방 해수욕장에 공연이나 이런 거는 거의 저기 없었던 네, 상황이었거든요. 첫 공연이니까요. 7월 30일 날 네. 우리 직원분들 좀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대 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추가 질의하시는 의원님 안 계시죠? 대표이사님, 네,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영동 알프스 완등 인증 사업은 이건 목적이 뭐예요? 등반대회를 하기 위한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산악 관광을 하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일단은 이제 영남 알프스 성공 사례가 자극이 됐고요. 영남 알프스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홍보도 많이 높아졌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동 알프스 사업도 똑같이 체류형 관광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그 채널로 하나의 수단으로 이 사업이 시작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남 알프스는 사업비가 얼마 돼요? 그거는 영남 알프스는 꽤 오랫동안 진행된 사업이고 여러 개 지자체가 아마 같이 연합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네. 영남 알프스 사업을 한번 검색해 보니까 사업비가 한 20억씩 이래 들어가요. 예. 그리고 제자체가 한 군데서 해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는 영동 알프스라 그러면은 인근 지역에 뭐 가장 가까운 우리 동해시하고도 업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냥 조금 좀 열람되지만 이게 전략 사업가에서 백두대간 인증 챌린지 기반 이거하고 연결되는 사업이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가가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뭐냐 관광이다 그러니까 관광문화재단에 떠넘긴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래요. 이거 뭐 이 8개 산을 가지고 도장 깨기도 아니고 응? 관광하고 연결돼 가지고 뭐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조금 좀 아쉬운 게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좀 전에 그 영남 알프스라든가 지금 뭐 호남 알프스, 뭐 충북 알프스 이렇게 하는 지자체들은 뭔가 이렇게 그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영동 알프스 이러면 이건 뭐 그 영동 지방 알프스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게 충북 영동군을 표시하는 것도 아니고 응? 삼척하고 연결되는 게 뭔지를 한번 고민 한번 해봐 주셔요. 그리고 이게 이 프로그램이 그냥 눈에 띄는 것만 봐도 이거는 산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내놓은 자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산을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뭐 지금 덕강산하고 여기 어디예요? 여기 보면 가로 붙어 있어요. 네네. 그 붙어 있는 데를 뭐 그 인증 사업을 한다 그래. 당일치기면 다 갔다 올 수 있는 데를. 일단 하여튼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길 부탁. 작은 미술관 조성 운영지업 사업은 이건 지금 위치가 독일 삭도 트리각트관이라는 건 어디예요? 거기 삭도마을 우측편에 그 유리로 이렇게 전시하는 그 공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그 주변 환경하고 조금 생뚱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위치도 이게 지역 주민들하고 꼭 필요한 위치인지를 한번 고민 한번 해봐 주십시오. 거기 안에 뭐 들어가가지고 광부의 어떤 그림 같은 걸 그린다 뭐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사업비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과거에도 이런 그 조형물 같은 걸 그 설치했다가 몇 년 지나지 않아 주민들 원성에 철거하고 이랬던 적이 있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잘 협의하세요. 지역의 번영이라든가 네, 알겠습니다. 지역 그 특히나 이 지역 실정을 문화와 예술을 아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잘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네. 관광문화재단 대표이사님 그리고 지난번에 블랙 이글스 그 초청을 한 직원 부서팀 거기에는 적당한 포상을 해주시길 의회 차원에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만있어 보자.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시니까 부시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부시장님 민생안전지원금 오늘 현장 다녀오셨는데 현재 상황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민생지원금 관련해서 네 군데 읍면동을 다녀왔습니다. 제일 먼저 도계읍을 좀 들렸고요. 그 다음에 송내동, 교동 들리고 근덕면 이렇게 네 군데를 들렸다 왔는데요. 일단 오늘 첫날이라 그래서 행정 쪽에서 초기에 이제 준비하는데 시스템이 조금 덜 열리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건 아마 전국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초기에 오픈할 때 약간의 이제 혼선이 좀 있었고요. 근데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전서부터는 이제 오늘 날짜 요일에 맞는 이제 16번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렇게 혼잡한 그 분위기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 뭐 체계적으로 그 들어오시는 분 신청서 관리서부터 시스템 입력 그리고 카드 나눠주는 부분들까지 체계적으로 지금 준비를 잘 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뭐 소소하게 뭐 좀 나왔던 저 사항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진행 과정에서 계속 보완을 해서 나가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첫 분위기는 큰 무리 없이 순탄하게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 뭐요 관련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혹시? 안 계시면 제가 부시장님한테 당부사항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히 우리 여름에 관광객이 우리 삼척 해변이라든가 삼척 내 계곡을 방문할 예정이 지금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특히 미개방 해수욕장이나 우리 삼척은 오십천, 마읍천, 뭐 가곡천 이런 아름다운 계곡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늘 안전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면 특히 공직자, 읍면동 책임자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은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휴일이라든가 이런 들 순찰이라든가 안전궤도 이런 걸 좀 하셔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눈에 띄니까 간부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점검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도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관내에 이번 이제 관광 피서 시즌 통해서 최대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관계기관들과 같이 협력해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사안회를 선포합니다.